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코스피 지수 정말 시원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상승장을 이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그리고 그동안 속을 썩여왔던 기관이 매도 강도를 축소시키면서 매수로 전환해 준 점, 그리고 25% 이상 강한 상승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속 시원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이 더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2050포인트로 향하는 강세장의 출발 신호탄이었다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양봉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연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 10시 구간 시황부터 체크해보죠. 오늘장 외국인 팔자세로 장 초반 2007포인트에서 약 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2012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20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27억 원 순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파는 만큼 기관이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06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매도 강도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로 전환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삼성전자,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0.97% 빠지면서 14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지지부진했던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오늘장 반전을 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까지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1% 이상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어제장에서 선전을 했는데 오늘장 역시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7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현대차 3인방 중에서 나홀로 기아차가 선박을 했는데요. 오늘장은 반대로 기아차 혼자 약세 기조 이어나가면서 5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만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선전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전일장 1% 이상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53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그 강세 기조 이어나가면서 3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현재 0.15% 상승하면서 5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외국인 기관 동시 양매수 나오면서 지수 상승 이끌었다면 오늘은 반대되는 모습. 기관과 외국인 각각 30억 원, 8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양 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매도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 넘게 빠지면서 4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의 낙폭이 큽니다. 3%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3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4% 이상 급등했던 서울반도체 장 초반까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추려하나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보합 전환해주면서 현재 38,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선전했던 홈쇼핑주는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CJENM 전일장 5% 이상 강한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홈쇼핑 주gin이 다소 약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GS 홈쇼핑도 2%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SK 브로드밴드 움직임이 좋습니다. 2% 이상 강세 기조 움직여 나가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갈팡질팡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3거래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환율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당국의 계획 경계감으로 인해서 1,017원대까지는 끌어올려놨습니다. 오늘은 1원 정도 빠지면서 1,016원에 개장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도 1,016원대 레인지에서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은행사에서
국내 환율이 다소 이제 세 자릿수의 전망까지 내놨는데 과연 환율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시황 코멘터리 바로 나갑니다. 네, 김선윤 멘토는 오늘 동시만기 주의보 발령을 내렸고요. 이상노 멘토는 경기 순환주 단기 반등에 포인트를 맞춰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두 선상의 시황 코멘터리 자세하게 나갑니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을 이끌어 주실 든든한 지원군이죠. 두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시황 코멘터리 잠시 살펴봤는데 김선윤 멘토는 동시만기를 앞두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주의보 발령을 내주셨는데요. 시황 코멘터리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매도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외인들이요, 사지 않고 있어요. 5억 원 정도 매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121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흐름은 괜찮습니다. 투신권이 3일째 연속 매수니까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지만, 내일 시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분명히 악재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가자는 거죠. 굳이 종목을 급하게 지금 막 아무 종목이나 사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사시더라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셔야 될 게 또 환율 문제인데, 아까도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환율 상황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 자체가 1,000원대를 이탈할 것이냐, 이탈할 가능성은 분명히 많지 않아요. 외환당국 개입이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현재 수준 자체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맞추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무작정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최근에 6월, 5월 말부터 해서 선물 쪽에서도 매도세를 계속 강하게 자주 보여줍니다. 기간도 조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심해야겠죠. 오늘도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악재는 악재라는 거. 그래서 조금 조심해보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동시 만기일 전까지는 조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노 멘토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 순환주 단기 반등이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나 그리고 화학주 이런 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들이 좀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회복을 해야 좀 잘 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원자재 관련으로 해서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기초 소재 관련주를 먼저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기 순환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범위죠. 현재 삼성전자가 활약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우리가 2020포인트까지 쉽게 올리는 포인트가 먼저 나타났었고요. 현재부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한번 가져올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이틀 전이죠. 이 거래일 전에 음봉이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락하면서 다시 조금씩 올리는 양봉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힘은 조금 미력한 상태라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이끌 수 있는 거는
경기 순환주,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저가 메리트 공략주를 좀 더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에 선매수가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살펴보시고, 항상 시세는 짧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보는 길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고가보다는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바닥권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좀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선상의 시황 코멘터리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참여하기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도 많이 주시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에는 매수하고 싶은지 매도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려주시고요. 종목명까지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두 선상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청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거나 그리고 선상주에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유료 방송 1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상클럽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615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대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조선주는 장기로 바라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X 의견 주시면서 조선은 아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시의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김선윤 멘토는 희해자로 시작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상노 멘토는 선상주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사연 보내주신 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조선주 좀 장기로 바라보면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저 조선주 좋게 봅니다. 5월달부터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 분위기 쏠림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주 쪽으로 시선 자체가 안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삼성 갔다가 지금 LG로 갔습니다. 자, 그 민감주로 가끔씩 돌아가는 시점인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다시 수급 쏠림이 나올 가능성, 공식 만기 이후에 회복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는 좋게 흘러갈 가능성 조금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그 중에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안 빠질 종목 조선주고요. 시장이 좋아지면 가파르게 오를 종목 민감주 조선주들입니다. 현대중공업 좋겠죠. 걱정이 없다는 거에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신다면요. 조선 좋다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맨날 이 종목밖에 안 얘기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말씀드리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지금 회복합니다. 오늘도 주가 플러스권 움직여주고 있고, 최근에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3만원까지 가능하실 것 같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상노 멘토님의 X 의견 주신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좀 봅니다. 일단 바닥권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는 부분이죠.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무역이나 아니면 수입 국가가 대부분 유럽 쪽에 분포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유럽에서는 유로화 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예전만큼의 그런 단가로 지금 수출하기는 힘듭니다.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단기 순이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선박 금융에 대한 투자가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같이 꾸준히 선박 건조나 아니면 꾸준히 선박 수입을 통해서 계속적인 신규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장비를 고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로 봤을 때 예전만큼의 그런 매출액을 달성하기는 지금 상태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탄다고 했죠. 한 2년, 3년간의 사이클을 타는데 이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지금이 바닥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을
좀 더 공략을 하시는 게 시청자분한테 조금 유리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중공업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오하나7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살펴보죠. 김선희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흐름을 탔나요? 보유하세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반등 추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하이비전 시스템 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시청자 만나봤는데 오늘은 매도 시점 물어보셨습니다. 상승 추세 탔으니까 좀 더 이끌어 나가도 되겠죠?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가져가시라고 이제 하여튼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 흐름 괜찮습니다. 8,400원대에 3.4%까지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자, 수급적인 부분도 수량으로 보자면 일단 기관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네. 오전이지만 매수가 좀 잡히는 것 같고요. 투자자별 매매노의 최근 들어서 흐름도 어제 금융투자 쪽 매수했던 기관들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차트도 반등 주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 없다.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 수 있냐 말씀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제 21선까지 가능하다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포인트는 9,000원, 만원 포인트에 해당하는 61선, 121선 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전 박스권 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9,000원 보시고요. 2차적으로 만원까지 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의견 드릴 테니까 팔지 마시고 좀 힘내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전 박스권 상단이 9,000원, 만원대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반등 추이 계속 이어나가는 건가요? 네, 뭐 5거래일 동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죠. 네. 네, 티가 안 큰 폭으로 나는 그런 오르진 상황입니다. 않았는데요. 네. 예, 뭐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상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거는 상당히 저가권입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이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업황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3D 테마, 네. 그렇게 죽는 테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죠. 대신 단가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냐면, 특허권적인 문제겠죠. 이게 뭐 3D 프린터 똑같이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법률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범위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범위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단기적인 포인트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9,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포인트로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뭐 상단에서 지금 뭐 2만원 선이라든지 15,000원에서 들어오고 계셨는데 지금 매도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것 같으면 네.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벌써 매도 시점은 놓쳤습니다. 매도 시점이 지나간 버스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지루하시더라도 가지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고 있지만 그 오름폭이 크진 않습니다. 오늘 3D 프린터를 활용한 뭐 자동차가 생산됐다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3D 관련주 흐름이 좋은데 계속 지켜봐도 좋은 걸까요? 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면서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오르는 그런 저가 메리트, 저가 네. 매력주들이 부각되는 시장입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낙폭 과대주들이 이제 좀 빛을 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부산입니다. 부산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계양전기. 계양전기.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합니다. 매도요? 그럼 매수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좋을까요? 예, 3,450원에 3,450원. 네,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멀리서 전화 주셨습니다. 계양전기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살펴보죠. X 의견 주시면서 수급 흐름 아직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양봉 전야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멀리서 전화 주셨는데 김선희 멘토님 먼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강연에 오셨었나요? 네네. 아, 오셨었어요? 네. 네,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사셨나요? 못 샀습니다. 이게 또 그러셨어요? 팔려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방문해 주셔서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계양전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계양전기가 제가 왜 수급 흐름이 괜찮다 말씀드렸냐면은 이 친구의 수급, 종목을 이끄는 그 흐름은 외인이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장에서 외인이 소폭 매도가 나가는데 기타 법인 쪽과에서 기관들의 매수는 제가 볼 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당장의 흐름으로 볼 때 바닥을 좀 확인하고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걸리는 것은 주의하실 점은요. 4,200원 라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고점으로 자꾸 맞고 떨어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도. 보이시죠? 네네. 4,200원을 4월에 한번 맞고 떨어졌고, 그리고 6월 초에 또 그랬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맞고 떨어지는데, 요 포인트를 이번에도 뚫지 못하면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기관들은 매도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다 판단됐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하지만 좀 걱정인 것은 역시나 기관 매도가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 출회가 돼서 장 끝나고 확인해 보니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근데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수익률이 거의 뭐 20%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하신다면은 매도하시는 건 나쁘진 않은 전략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은 추이는 괜찮기 때문에 제가 팔지 말라 의견 드리는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조금 대응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 우선 수익권에 드신 점 축하하고요. 매도 좋은 가격에 잘 되팔아야겠죠. 이상로 멘토님 의견까지 드려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일단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3,600원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고, 쌍바닥권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출몰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폭풍전야라는 의미로 뭐 양봉전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뚫기 힘든 만큼 현재는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곳에서 우리가 원인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양 공고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지금 매출이 급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국의 순이익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대신 뭐 상승할 때마다 대신 뭐 익절가를 조금씩 상향시키면서 어느 정도는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종목군을 조금 탐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멀리서 여보세요? 전화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네. 그러면요, 이거를 매도를 하려 하면 한 4천, 한 몇백 원에 4,200원 넘어서서 이제 매도했으면 싶은데, 한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정 가격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지금 들고 계십시오. 들고 계시고, 뭐,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예. 4,200원을 익절가로 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대요. 만약에, 오늘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또 돌파가 되면, 그때는 또, 이 익절가 자체를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옆에서 맨투맨을 코치를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대신 본인의 재량으로 의해서 익절가를 올리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세를 정말 오랜만에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폭발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지나면 에이 내가 너무 일찍 판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무조건 3,600원이 가장 하단선이고, 그리고 중간 밴드선은 3,900원 선을 익절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예. 네, 김선희 멘토가 부산 강연회까지 참석해 주셨다고 적정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이거 이성로 멘토님 말씀 주신 거 똑같습니다. 갑자기 얘기하셔가지고 3,9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3,900원 깨지면요. 어머니 비중 예. 줄이시거나 다 파셔야 돼요. 근데 제 맘대로 하자면 네.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그냥 네. 속 시원하게 수익 내버리고 저 같으면 삼겹살 사 먹으러 갑니다. 자, 그러니까 네, 어머니 네. 3,900원 보시고 네. 대응 부탁드릴게요. 네, 김선임 네, 멘토님은 감사합니다. 3,900원이 좀 적정 가격이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니, 네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 보고 빠져나오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또 수고하십시오. 부산 강연에 있으시면 꼭 다시 참석해 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가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안성이요. 안성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 네, 오늘 제가 15만 5천 네. 원에 샀는데 이거를 그냥 아. 매도를 시켜버려야 되나? 오늘 사셨는데 오늘 팔 생각이신 거예요? 예, 너무 이게 삼성이 지금 지주자 네. 그게 뜸들인다고 네. 이수도 뜨고 그래서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시켜야 되나 도로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아니면 의견은 중장기로, 어떤지? 네, 중장기로 네. 갖고 가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두 선상은 어떤 의견이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성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삼성 SDI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장기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매수하셨는데 장기 투자도 좀 고려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당장 팔 생각인데 김선윤 멘토님은 우선 옷 사인을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면서 상담 이어가 보시죠. 예,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월요일날 매도 처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삼성 지주사 전환 이거 예, 안 한다잖아요. 예, 예,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예, 예. 뭐 삼성 SDI랑 제일모직 합병권은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상승했던 이유는 제일모직 합병 이슈가 아니고 지주사 전환 이슈로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에버랜드 상장 이슈로. 그렇죠? 그러면 제자리를 좀 찾아갈 가능성, 일단 16만 원을 아래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SDI를 15만 원대 추천했다가 17만 원 목표가 처리하고 나왔어요. 막상막하 투맨쇼에서요. 그리고 비중이 실례지만 얼마나 되세요? 20% 정도요. 비중을 그러니까 20% 너무 크시니까 비중이 너무 커요. 어머니 비중을 5%까지 줄이세요. 5%까지 줄이시고 나중에 다시 반등 올 때 다시 담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래요. 이게 이슈 모멘텀 자체가 소멸해서 빠지는 거고 외인들 계속 팔고 지금 수급 주체가 수급을 잡아주는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좋은데 조금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니까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불안하시다 그러면 그냥 안 불안하게 5%까지 줄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자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데 뭐 길게 본다면 나쁘지는 않지만 조정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머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좀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거든요. 장기로 장기. 보고 계세요? 예, 장기. 단기로? 연말까지. 네, 이상로 멘토님은 장기로 본다면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이상로 멘토님 의견 마저 들어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일단은 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그런 절대 수익이 나기가 힘듭니다. 이게 종목 자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제가 맥점을 말씀을 드릴 때 16만 원 전후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자, 이 화면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 가격대가 역사적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6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매집과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반복됐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호재거리로 인해서 올랐죠. 오르고 난 다음에 그 호재거리가 없어졌다. 그럼 주가가 급락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 삼성 SDI의 기준 가격 자체는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16만 원 선을 기준으로 두고 난 다음에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나?
아니면 악재가 있나? 그러면 호재는 뭐가 있을까? 지금 호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으로 있겠죠. 그리고 뭐 삼성의 합병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악재는 뭐가 있냐? 악재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악재는 없거든요. 그럼 현재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른 여타의 삼성그룹주는 아직까지 합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도 꾸준히 진행이 될 거고, 하지만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은 이미 어느 처리가 됐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넘어갔고, 그럼 앞으로 있을 2차전지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좀 더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가격대는 16만원 밴드를 보시고 매수를 뭐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높게 사셨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시일이 지나서 본다면 16만 5천 원이나 16만 원이나 20만 원 갔을 때는 똑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좀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연말까지 저는 이 가격대에서 좀 더 마음을 즐겁게 가지시고 연말까지 충분히 베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단기로 갖고 가면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16만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씩 모아도 되나요? 네, 모으십시오. 네, 어머님. 예. 오늘은 먼저 포트에 담으셨잖아요. 다음번에 관심 종목이 있으실 때는 포트에 담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 먼저 주시고 두 선상에게 안전진단 받아보신 후에 안전하게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두 분까지 만나봤는데요.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1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전기술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시장 관심 없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이 같습니다.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시장 관심이 너무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재미가 없는 모습인데, 지켜야 될 라인 자체가 5월 중순에 있었던 55,000원 라인이 저점 바닥 포인트였는데, 이 포인트 라인 자체를 지금 다 깨고 내려가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무너져버린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 전 포인트까지 가보더라도 55,000원 라인 자체는 바닥에 대한 거의 인식이 됐던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관심이 없단 말이죠.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제 많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개인이 사는 거 제일 제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개인만이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도 처리. 연기금도 사주다가 매도 처리 좀 가고 있어요. 이거 그래도 조금 사지 않나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뭉땡이로 팍팍 들어오는 거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기술은 절대적으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시장에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트를 보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데, 한전기술 좀 포트에 담고 싶은 시청자님, 지금이 좀 바닥권이 아닌가 인식하셨을 것도 같은데 차트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노 매니저님 어떤가요? 네, 뭐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하시는 네. 분 같습니다. 이 차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이게 또 바닥에서의 또 쌍바닥권력을 조금 노리시는 그런 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틀어놓은 부분이 바로 주봉상의 부분입니다. 주봉상의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상장이 되면서 시세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크게 올라오면서, 자, 이 양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분량에 대한 분위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점도 바로 그 2분의 1 지점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크게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조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상의 이쁜 모습으로 반등이 나타나기에는 당연히 실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네. 중요하다는 거죠. 자, 2011년, 2012년에는 어떤 호재거리가 있었냐면, 자, 그때는
요르단과 그리고 터키와의 원전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가 조금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 자체가 2013년 그때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조금 이끌었다면 현재에는 조금 메말랐다. 수주가 메말랐다.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은 뭐 큰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등 추이가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현재 관점에서는 강하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 한전 KPS하고 한전기술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프로젝트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체크를 하시는 전략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에 대한 안전진단 두 전문가 모두 등급이 낮으니까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포트에 담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상담해드린 하이비전 시스템 상담해드린 시청자분 또 문자가 왔는데요. 무척 답답했는데 친절한 분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세요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두 분 든든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뭐 선물 드리고 싶을 정도네요. 네. 혹시 모르니까 금요일 방송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노 멘토님도 한번 네, 뭐 항상 감사하죠. 저를 만들어 주신 거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시청자분들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 많이 보내주시고요. 선상클럽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팜스토리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유 멘토님 O 의견 주시면서 실적 좋다. 이상노 멘토님 역시 O 의견 주시면서 신고가 가서 생각해봐요라는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네, 팜스토리가 얼마 전에 최고가 1975원을 찍고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요즘 또 성적이 좋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요즘 차트 마음에 드시죠? 수급도 괜찮은가요? 이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전부터 관심 갖고서 가족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종목인데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1,400원, 1,450원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현재 30% 이상 나고 있는 상태인데, 팜스토리는 왜 말씀을 계속 그때부터 드렸냐면은 원화 강세 이어지고 실적 좋고 이지바이오 잘 가면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이지바이오 보여드릴게요. 자, 이지바이오 차트 흐름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000원까지 갔습니다. 2월 올해부터 5,000원부터 해서 쭉쭉 올라갔죠. 팜스토리 같이 갑니다. 네. 자, 지금 원달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0원대 초반. 이런 이제 사료주들은요, 그 사료를 다 원재료들을 많이 수입을 쓰는데 한 3에서 6개월치 물량을 비축해 놨다가 씁니다. 자, 그런데 1분기 때 실적 좋았고 2분기 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강세 이어졌으니까 싸게 들여왔겠죠?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그러면 당연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갈지지 않고 그리면서 계속 갈 거예요.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 있죠? 이런 바닥 포인트에서 주가 흐름이 반등을 주는 그림 굉장히 좋은 거다 말씀드리잖아요. 대충 제가 동그라미 그렸는데 살펴보자면 이런 포인트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강조드리던 이런 바닥 포인트 나왔잖아요. 지금 포인트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또 평행하게 라인 긋고서 그대로 위에 올리면 다음 포인트 라인 어디죠? 고점 포인트 라인. 여기 포인트죠. 2,000원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팜스토리는요,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랑 같이 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매수 가능 의견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다 좋은 의견 내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도 신고가 가서 생각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신고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의 상황으로는 간다고 좀 보셔야 되고, 대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변수가 조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변수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변수가 존재할 수 있냐면 바로 원화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사료를 수입해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주가 추이는 좀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닭에 대한 조류 독감이 성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으로 축산 분야가 크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소라든지 아니면 돼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도 분명히 실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낮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닭에 대한 조류 독감은 끝나고 닭 가격은 이제부터 올라가는 시기고 돼지라든지 아니면 소 가격은 지금부터는 조금은 하향 추세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수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 그러면 팜스토리의 지분을 지금은 이지바이오 가지고 있죠. 그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가 어떠냐면 현재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지바이오가 좀 더 연결 실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동조현상으로 팜스토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림을 한번 보시면요. 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닭 쪽으로도 조금 몰리고 있네. 그러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세에서 신고가를 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돌파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변수, 지금 반사적으로 닭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좀 더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확인하고 그때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또 전화로 걸려온 시청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 오늘 부산 지역에서 참 많이 전화 주시는데 저희 강연에 혹시 참여하셨나요? 아니요. 강연회 참여 안 하셨구나. 다음번에 만약에 강연회가 있다면 그때 꼭 참석해 주세요. 예, 강연을 제가 몰라갖고. 네, 그러셨구나. 저희가 예. 공지해 드리니까요. 그때는 꼭 시간 내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예, EMT를 산 지가 이게 좀 오래됐는데, 예. 언제 사셨어요? 네. 이게 어직 1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혹시 얼마세요? 13,500원이요. 13,500원. 그러면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EM텍 전화로 문의 주셨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X의견 주시면서 바닥 확인 중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X의견 주시면서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선상주 힌트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 지읒까지 공개가 됐네요. 네, 어머님. 네, 우선 예.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세요. 우선 김선윤 멘토님 먼저 만나보세요. 예. 네, 어머니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 이거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답답하고, 예. 네. 이거, 만일 이거를 뭐라고 말로 못 하겠습니다. 이거 어머니 작년 8월 9월에 사신 거예요? 예,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사자마자 계속 빠지신 거죠? 예. 아이고야. 이거 뭐 어디 방송에 추천했나요? 아니, 그냥 좋다고. 누가 좋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방송에서도 그래 했지 싶습니다. 자, EM텍 부품주 좋은데 예. 제가 이걸 왜 매도 사인을 안 드렸냐면 예. 최근에 빠졌던 거는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 IT주들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5월달 내내.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IT주들이 다시 올라가는데요. 예. 그래서 팔지 말라 사인을 드린 건데 예. 문제는 지금부터 올라가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실적을 살펴보자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머니. 예.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같은 IT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았던 건데 2분기에는 좀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좀 비수기였다가 좀 성수기로 접어든 단계이기 때문에 예. 2분기 실적이 좀 나을 거예요. 그래도 예. 예상치에 부합할 겁니다. 그러면 예.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시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제가 왜 코스닥이 이제 동시만기 때 코스닥 쪽으로 수급 쏠림이 이어질 것 같냐면 지금 코스피 쪽이 당연히 동시만기 때 우려가 가장 크잖아요. 지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다시 수급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동시만기 이후부터예요. 예.
예. 그래서 당장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는 다음 주부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대부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시면 안 되고 또 2월, 3월 쌍바닥 찍자마자 또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는데 대신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건데 그래도 10,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은 11,500원 라인인데요. 한 11,000원 넘어간다 싶으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대신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겁니다. 당장에 급등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절대 주식은 급등하는 주식은 사시는 게 아니고 급락하는 주식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EM택도 천천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 가지시고 차근차근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 싶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확실하게 또 대답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우선 당분간 가져가 보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함께 대화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이상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머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사토리 구사가 상당히 뛰어나신데요. 예. 자, EM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쉽게 스피커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피커 만드는 회사인데, 실질적인 납품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꾸준히 빠졌던 게 사실입니다. 업황 자체도 물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리라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 자, IT의 업황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자, 코스닥은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는 코스닥을 이끄는 게 개별적인 종목군들이지만 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IT도 저가 메리트, 가격적인 매력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매도 시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차트 TV로 조금 더 가까이 앉으셔서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가장 기준이 되는 가격대는 바로 이 가격입니다. 자, 1,500원에서 1,600원 요 가격대인데 요 가격대에 지금 매물대를 보면요, 상당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에서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자, 요렇게 약한 반등이 나왔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저항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정성껏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궁금한 점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강연회 때는 꼭 얼굴 뵐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이 거의 마칠 시간이 되는데 선상주 힌트를 제가 안 물어봤어요. 김선일 멘토님.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힌트 조금 주시죠? 좀 전에 잘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히읗 디귿이 아니고 히읗 지긋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현대 머식입니다. 네, 한 번 너무 더.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모르실 겁니다. 네. 현대 뒤에 뭐뭐 들어갑니다. 네.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두 자리 공개해 주셨습니다. 현대하고 제가 지읒 한번 맞춰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네, 기회 맞춰보시죠. 드릴게요. 현대전자? 네, 현대전자. 전자. 네, 어느덧 네, 마칠 좋네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내일 더욱더 알찬 방송 준비해서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